자, 네, 마지막 시간이죠. 날도 습하고 그래가지고 힘드네요, 그쵸? 쉬다가 또 오시고 그래서 또 월요일 같고, 그쵸? 네. 조금만 힘내세요. 25분만, 35분만 딱 수업하면 되니까 되시고. 자, 24페이지입니다. 가지급금 봤죠? 25페이지군요. 선납세금 볼 차례죠, 이제. 선납세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세금이고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쵸? 미리 납부한 세금. 자산 개정 과목임에 주의하세요. 개정 과목은 요 성격은 자산, 유동자산이다. 자산, 선납세금, 자산 개정이다. 그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납세금, 자산에 나오고 있죠? 자산이고. 우리는 지금 법인회사를 가정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 세금 뭐겠어요? 법인세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쭉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하나의 회계 기간인 어떠한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회계 기간이니까 쭉 영업을 하다가 그쵸? 12월 31일에 결산을 하고 어, 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될까요? 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음. 이 보고기간, 이렇게 회계기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그럼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회계 연도인 회사는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도 하고 동시에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도 같이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한다? 3월 31일까지. 일반적인 흐름은요. 쭉 기중에 장부 정리하고 12월 31일이 되면 뭐 해요? 결산하죠. 결산은 보통 그 해 다음 해 초에 하죠. 1월 달에. 이때 보통 결산을 완료해요. 12월 31일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이제 결산을 한다고요. 음, 결산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요. 재무제표를 확정시켜요. 우리 회계순환 과정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정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세금 계산해야 돼요. 회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세법인 게 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약간의 조정을 해요. 당기순이익에서 그냥 바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하고 빼고 뭐 조정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른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회계가 확정된 회계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해요. 더하고 빼고 뭐 해서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세무조정까지 완료해서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한 뭐 2월 달 뭐 2월 15일 전후 해가지고 뭐가 있다? 3월에 하는 회사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어요. 주주총회. 총. 이런 절차를 거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산을 하고 주총을 해가지고 뭐 해요?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세무조정 해가지고 신고 납부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이제 보통 연초에 이제 흐름인데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세금은 언제 낸다? 1년 세금은 언제 낸다?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내는 거예요. 요 해에 대한 세금은 그 다음에 3월 말에 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이 다 끝나봐야지 세금 낼게 법인세 낼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아직 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선납세금입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자. 이자 수령 시예요. 이자. 요거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받는 경우에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내가 우리 회사에 정기예금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기예금 넣어두면 은행에서 이자 주죠. 이자 받을 때,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우리 회사죠. 뭐 줘요? 이자 주죠. 이자를 준다고요. 이자를 주는 경우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이자를 주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이자를 주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놈은 어디예요? 회사죠. 우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모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요. 법인세를 우리 회사가 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원래는 언제? 이 이자 수령하면은 장부에 적어놨다가 결산하고 이때 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하셨어요? 원래 이자가 발생했잖아. 그럼 이거 다 다른 수익이랑 다 해가지고 결산해서 이때 내면 되는 건데, 나라에서는요, 특히 요 이자에 대해서는요, 지급하는 놈이, 응? 지급하는 놈이 지급할 때 미리 이자를 떼고 네가 대신 지급해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걸 이른바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랬어요? 원천징수한다라고 했죠. 했을 텐데, 그쵸? 원천징수라고 했죠. 이자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잠깐 맡아뒀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죠. 원래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회사가 이거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경우에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근데 10만 원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주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자는 이때 내는 건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은행에서 얼마? 14,000원 정도 보통 14,000원을 떼고 그렇죠. 얼마나 주냐면요. 86,000원을 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자 10만 원 발생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자가 1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렇죠?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겠습니다. 얼마? 14,000원 원천징수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통장에 지급액은 얼마? 86,000원만 꽂아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당할 때예요. 당할 때.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 당한 거죠? 요런 통지표를 받는다고요. 10만 원 이자가 발생했고 미리 떼갈게 그러고 14,000원 떼가고 86,000원만 꽂아준다고요. 그쵸? 이거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회계 처리. 네. 회계 처리. 1번 이자 수령 시에요. 이자 수령 시 회계 처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자가 발생했죠? 얼마 발생했어요? 10만 원 발생했죠? 이자 10만 원 발생했어요. 하변 대변 계정 과목? 그렇죠.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은 10만 원 발생한 거예요. 이자 수익은 10만 원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까요? 현금으로?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들어와요? 그렇죠.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8만 6천 원 들어오죠. 알아, 대차가 안 맞네. 뭐예요? 14,000원 이거 뭐예요? 법인세 원천징수 당한 거죠? 네? 뭐예요? 세금 미리 냈잖아. 미리 낸 세금이에요. 선납세금이에요. 이거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에요, 자산. 이게 왜 자산인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회계처리 이해되세요? 이자 수익은 10만 원 발생했고 돈 들어온 거는 86,000원이고 내가 미리 낸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요. 우리가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자 수령.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6월 30일 이게 뭐예요? 반기죠? 반기 정확히 반이잖아. 나라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1년에 세금을 한꺼번에 이날 내려고 하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6월 30일 반띵 해가지고 미리 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도와주는 거 딱히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가 힘드니까 미리 반 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8월 31일 반기 2개월까지 그때까지 뭐다? 중간 예납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납, 예비적으로 납부하는 걸 예납이라 그래요. 중간 예납. 말 그대로 중간 예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때 낸 세금은요. 잘 보세요. 이 반기 6개월치만큼의 6개월 동안의 세금을 계산해서 예비적으로 납부한 거는요.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다시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낸 거는 빼주면 돼요. 빼주면 미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납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신고 납부는 원래 다 해야 돼.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미리 낸 거는 그냥 예비적으로 납부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중간 예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간 예납세액이 이거는 말 그대로 예납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요. 이렇게 해요. 작년에 낸 거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중간 예납세 5만 원 현금 납부 거예요.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이것도 분기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 예납세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현금이 얼마 나가요? 5만 원이 나가고 뭐예요 이거? 그렇죠. 선납세금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라니까.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 5만 원 하면 돼요.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죠. 자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중에 내가 이자 받을 때 미리 한번 내놨고, 그쵸? 그다음에 중간 연합으로 또 미리 한번 내놨고, 그쵸? 내놨죠? 그리고 나서 결산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결산 저기 뭐냐? 이거 납부할 때 이거 할 때. 결산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뭐냐면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법인세 얼마 나올지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서 맨 뒤에 뭐 있어요? 법인세 비용 있었죠? 그거 계산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신고 납부할 때 세 번 여기다 적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결산할 때 사실 여기다 적을게. 3번 결산할 때 결산이죠. 한시 3번 결산할 때 결산할 때요. 결산 다 하고 나면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나면 우리 회사 법인세가 이제 얼마 나올지 이제 세무 조정까지 끝나고 나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 법인세 얼마 나올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쫙 계산한다고 담부 다 이자도 포함하고 다 해서 그랬을 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법인세 추산액이라고 불러요. 추산액 법인세 추산액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포함해 중간 연합이고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계산한 거. 법인세 추산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계산한 게 10만 원인 걸 알았어.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법인세 추산액이 10만 원인 거 알았어. 이게 곧 뭐가 되냐면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그래서 차변의 비용으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1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결산 때 한다 그랬죠? 결산 때 한다 그랬죠? 12월 30일 결산 때 하고 나서 12월 30일에 바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3월 30일 날 주는 거니까 아직은 뭐예요? 외상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는요 미지급 세금이라 그래요. 미지급 금 하기도 하는데 때는 미지급 세금이래요. 미지급 세금 아직 안 낸 세. 12월 31일 기준에는 아직 이때 납부한다 그랬잖아. 아직 안 내도 되니까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그렇죠. 10만 원인 거는 내가 알았어. 우리가 1년 동안에 총 세금이 1년 동안에 제대로 다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인 건 내가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놓은 것도 있거든. 그렇죠? 환납세금 이자 비용도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도 이것도 내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내놨어요. 6개월치도 내놨잖아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낸 것만큼 까고 줘야겠죠. 미리 낸 것만큼 까고 나중에 줘야 돼. 그러니까 조금 순서만 바꿔볼게요. 어차피 밑에 순서랑 관계없어요. 네, 이거부터 적을게요. 선납세금 있죠 이거. 이거 까야겠죠. 선납세금 얼마예요? 14,000원은 여기서 까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은 36,000원은 미지급 세금 알아뒀다가 언제 납부해요? 3월 31일에 신고서랑 같이 지급 세금 34,000원은 떨고 36,000원 36,000원은 떨고 현금 납부하면 지금 3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납부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뭐? 법인세 추산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딱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얘는 그냥 법인세 비용 적으면 되고 선납세금은 까줘야 돼요. 그렇죠? 미리 낸 거. 이게 왜 자산이 나면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잖아. 네?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감소로 처리하고 나머지만큼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요거 있죠. 요 분께도 꼭 알아두세요. 어떻게 한다? 법인세 추산액만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선납세금 있으면 먼저 까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선납세금 해가지고 기업의 거기 25페이지 읽어볼게요. 기업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원천 징수 및 중간 연합을 통해 미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미리 납부된 법인세 등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다? 선납세금, 자산개정 과목입니다.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선납세금을 처리했다가 결산 시 어떻게 까면서 미지급 세금을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당할 때죠. 1번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 중 법인세 3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 그럼 이자 20만 원은 발생한 거예요. 20만 원은 수익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20만 원 발생했고 보통 원래 앞에서 우리 이자 수익할 때는 이자 수익 20만 원, 뭐 보통예금 2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세금 떼고 받으니까 그 세금 뗀 것만큼 보통예금이 증가하고 뗀 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중간연합은 더 간단하죠. 중간연합세액 50만 원 그냥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해 놨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딱 이야기 끊겼는데 우리 지금 법인세 비용은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도 같은 개정 과목이에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그 뒤에 보시면 그게 어디 있냐면요. 얘가 어디 있냐면요. 수익 비용의 가장 마지막 쪽에 있겠죠. 네? 응? 응?
83페이지. 83페이지예요. 이것도 결산문계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하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하죠. 요 12월 31일 날 요 분계를 한다 그래서 결산분계 되는 거예요. 8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법인세 등 회계 처리 있죠. 거기를 다 읽어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쭉 다 읽어보셔도 같은 내용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8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다 정리가 돼 있죠. 중간 연합하는 경우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원천징수 당해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한 번에 결산 수정 분기에는 법인세 추산액은 9만 원이다라고 돼 있으면요. 그렇죠? 법인세 비용 9만 원 하시면 되고요. 선납세금 계정 잔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떼야 돼요. 대변으로 까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 미지급 세금과 선납세금 순서는 관계없어요. 어쨌든 대변으로 선납세금이 나오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 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 계정과 이 법인세 비용도 지금 한꺼번에 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쭉 선납세금까지 받고 25페이지에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을 해볼까요? 25페이지 5페이지 지우겠습니다. 뭐 찍으실 분은 찍으세요. 이거 되겠죠? 현금과 부족인데요. 그래도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어른애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금 부족,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도 아니고 현금 과부족도 아니고 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이 많거나 적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많거나 적다. 그럼 뭐보다 비교가 대상이 있어야겠죠. 뭐보다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도 가계정, 임시 계정입니다. 얘도 임시 계정이에요. 일단 이거 알아두세요. 얘도 임시 계정입니다. 또 임시 계정. 그러니까 임시 계정의 의의가 뭐예요? 기말 결산하고 나서는 절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말 결산이 끝나면 얘는 빵 사라져 줘야 돼. 결산 과정에서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결산 과정에서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얘는 말 그대로 현금의 과부족이죠.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요걸 알아차렸을 때 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현금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쓰여요. 실무적으로는 잘 쓰일 일이 없는데 회계 처리 저게 뭐 회계 원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시험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회계 원리요. 여러분 회계 원리를 배우는 거는요. 계정 과목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분계의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분계의 원리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게 좀 유용하고 잘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이런 뭐 쓰겠어가 아니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이게 우리 분계하는 원리를 좀 설명하는데 이게 익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이걸 언제 쓰냐?
우리 현금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때 우리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하죠.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우리가 기록을 했으면, 장부에 적었으면 실제 장부 잔액과 실제의 현금 돈통에 있는 현금 금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일치를 항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지. 늘거나 줄 때마다 적어놨으면 당연히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장부상에 있는 금액, 실제 돈통에 있는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안 맞아, 이게. 과하거나 부족해.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거죠? 뭔가 앞에서 분계를 누락했거나 잘못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뭔가 앞에서 분계를 누락했던 거야. 그러니까 찾아야 돼,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현금의 장부 잔액을 맞춰놔야 돼요. 실제에다가 일단. 근데 상대 계정을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적겠죠. 왜냐하면 그쵸,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 한쪽만 맞춰 놓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 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자 배달했었어요. 큰 피자 상표로 말하면 안 되나? 피자 땡에서 거기가 진짜 큰 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대구 황금점을 제외하고 제일 큰 데라고 서울에서 얘기할 정도 데였고, 오토바이만 20 몇 대가 있는 정말 큰 데였는데, 어 배달을 이제 홀을 이제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자, 홀 매니저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현금 거래가 많았거든요. 20 몇 년 전이니까 현금 거래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카드로 하니까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는데, 옛날에 배달 오토바이 그 배달 라이더들은요 진짜 주렁주렁 막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 나중에 다 입금을 하잖아. 그러면은 장부상 그저 포스에 찍혀 있는 현금과 실제 수금된 현금과 맞춰 보면은요, 맞을까요? 아니,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맞아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맞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줄 때 받을 때 정확히 주고 받았는데. 희한해. 그건 하여튼 귀신도 몰라. 그 진짜 몰라요. 그거 왜 안 맞는지. 하여튼 안 맞아. 끝까지. 하여튼 더럽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1,500만 원, 뭐 있겠죠. 10원 단위로 또 피자도 또 더럽게 뭐 그냥 2만 원 하면 되지. 2만 1,350원 막 이랬다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변태들이야. 아무튼 그래가 10원짜리를 막 주고 막 안 맞아요, 이게. 응?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장부의 잔액이랑 실제 잔액이랑 안 맞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부는 10,000원인데 실제 12,000원 있어. 장부는 10,000원인데 실제 12,000원이 있어. 그럼 2,000원. 어떻게? 그죠. 어떻게 숨겨놔요? 주머니에? 어, 주머니에?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장부가 10,000원인데 12,000원, 2,000원 남는다고 내가 인마이 포켓 하면 그거는 그냥 횡령이지. 이건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맨날 안 맞는다고 그랬죠. 내일은 또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다 꼽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맞춰야 돼. 어떻게든. 아니 안 맞, 맞는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남았지만 내일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장부와 실제가 안 맞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돼요. 실제를 장부에 맞춰야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장부가 맞는 것과 실제가 맞는 거예요. 내가 장부를 잘못 기입한 거야. 진짜 그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회계처리는 내가 뭔가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가 항상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뭐가 맞는 거다? 뭐가 기준이다? 이게 실제가 기준이에요. 항상 실제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장부를 실제에 맞추는 거, 장부를 안 맞으면 장부를 실제에 맞추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실제에 맞춰야 돼.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돼. 그러면 현금을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 현금이 장부에 현금이 100원 있어요. 실제가 120원이래. 네? 실제 시제액이 120원이고 장부상 100원이에요. 그러면 퀴즈. 20원을 현금 20원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현금 20원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아니 장부상 현금을 지금 우리 장부 기입하고 있잖아. 지금 회계 처리하고 있잖아요. 장부상 현금을 20원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지. 이거 맞추려면 이게 20원이 지금 적잖아. 그러면 이거 할 때 현금 계정을 차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적어야 돼요? 20원 늘리려면 지금 현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금 20원 장부를 늘리려면 현금 차변 대변. 차변이죠. 현금 차변이에요 이거는. 현금 차변에 20원 적어줘야지 이게 120원이 되잖아 장부가. 지금 적는 건 항상 장부예요. 우리 장부에 적고 있잖아. 그쵸? 그리고 상대 계정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 그쵸? 현금 가부적 2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순서가 현금 가부적부터 못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랑 실제랑 비교해서 장부를 실제에 맞추려면 현금을 늘려줘야 되는구나. 늘려주려면 현금 차변 대변, 현금 증가니까 차변 적고 상대 계정은 현금과 부족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 지금 장부가 적은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발견시죠? 발견시. 현금을 발견했어. 이렇게 과부족을 발견했어. 그랬다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랬는데 이 현금 20원 들어온 거는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야 라고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야. 그러면 외상 매출금 20원 회수한 거를 이때 적어주고 그 다음 뭘 적어야 돼요?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현금 가부족 미리 적어놨. 현금 맞춰놨잖아 지금. 네? 현금 맞춰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을 이때 이식 까면서 원인 규명시죠. 20 까면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있을 수 있죠. 반대 방향도 해볼까요? 장부랑 실제랑 안 맞아. 현금 잔액이. 근데 장부는 130이야 예를 들어서 실제는 100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장부를 실제에 맞춰야 돼요. 실제를 장부에다 맞춰야 돼요. 장부를 실제에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을 줄여줘야 돼, 늘려줘야 돼요. 줄여줘야겠죠. 현금 감소는 차변 대변. 그렇죠. 현금 대변에 적어야 된다고요. 현금 대변에 이거부터 적어야 된다. 이거부터 현금 대변에 얼마? 30 적고 상대 계정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이때 현금 과부적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현금 뭐요? 과부적 30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얘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가 돼야 돼요. 실제 맞춘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 처리를 누락한 거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인 밝혀졌어. 그럼 제대로 된 복리후생비를 여기다가 그쵸 차변에 복리 뭐 후생비 30 적고 이제 현금 맞춰놨잖아.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하나 더 나가야 돼. 하나 더 나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를 실제 맞춘다. 요거 실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늘릴지 줄일지만 판단해 주면 현금을 차변 대변 적을지 알고 그 상대방 쪽에 현금 가부족 적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자, 요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견했어.
현금이 장부가 100원이고 실제가 120이어서 장부를 20원 현금을 늘려줘야겠네. 그래서 20 늘려줬고 현금과 부족 적었어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았어. 찾다 못 찾았어. 언제까지? 언제가 기한이에요? 그렇죠. 12월 31일까지 못 찾았어.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과 부족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뭐니까? 임시 계정이니까. 찾다 못 찾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없애줘야 된다고. 어떻게든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결산 때까지 못 찾았다. 그러면 일단 없애줘. 현금 가부죠. 이렇게 일단 없애주고요. 얘는 우리 그냥 약속하기로 했어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얘는 현금 가부족이 사라지면서 이게 현금이 지금 장부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아니, 실제가 좀 장부보다 지금 실제가 지금 더 있는 경우잖아요. 없어지면 여기가 뭐가 수익 쪽이죠. 수익 쪽이잖아. 여기서 수익을 우리가 잡다한 수익이라 그래서 그냥 잡이익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잡이익 얼마? 20. 그러니까 요거는 분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잡이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요 상태면은.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돼. 대변에 현금 있던 게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잡이익이 나와야 돼. 이것도 맞잖아. 장부보다 실제가 많은데 끝까지 이 원인을 모르겠어. 그럼 20은 그냥 잡이익 잡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부가 실제가 지금 적어. 장부보다 모자란 상황이죠. 이게 중간에 원인을 못 찾았어. 원인을 못 찾았어 끝까지. 그러면 12월 31일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죠. 없애줘야 된다고요. 현금 가부족을 없애줘야 돼. 현금 가부족 없애줘야 돼. 30 없애주면서 얘는 뭐예요? 손실 났죠. 하변이 나오는 게 맞죠. 잡손실 해야 돼. 잡손실 30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이고요. 잡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현금가부족은요 임시 계정이고요. 이건 자산 부채 아니에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현금에 따라서 상대 계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에요. 잔액이 차변했을 수도 있고 대변했을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임시 계정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1월 1일이라고 칩시다. 11월 1일을 발견했고 중간에 만약에 원인을 규명하든지 안 되면 그냥 잡이익 자손실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기중에 이거 지금 차이를 발견한 거죠. 근데 결산하다가 발견했어. 결산 중에 현금과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를 발견했어. 결산 중에 12월 31일에 그러면은 그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현금과 부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결산 중이니까. 그러면 그냥 현금 마치고 상대 계정으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 바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금과 부족은 결산이 지나면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놈이니까 나왔다가도 바로 사라져야 되니까. 덤으로 그것도 알고 계세요? 결산 중에 현금이 많거나 적은 거 발견했다. 그럼 바로 그냥 잡이익 잡손실 처리한다. 임시 계정이니까 그렇죠? 그거까지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 책에 보시면요. 25페이지 읽고만 끝날게요. 거기 현금과 부족해서 현금과 부족 계정은 기중에 현금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 이걸 시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시제. 현금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얘도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임시 계정 과목이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 부족 이렇게 있고요. 일단 현금을 맞춰줘야 돼요. 현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가지고 장부를 실제 맞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한 결산 중에 발견한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과의 차이는 현금과 부족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요 이해는 됐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분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일 오면은 필수 분계 연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잠푹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